하여튼 이 후즈닷컴에 사람들이 너무 안 들어오고 있다. 내가 보기엔. 이렇게 재밌는 강의, 이렇게 유익한 이야기들을 왜 안 듣고. 정말 이 후즈닷컴의 강의 내용은 제가 그때그때 떠오르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서양 철학사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서양 철학사를 치열하게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치열하게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삼국지를 생각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생각하고 플라톤도 생각해야지. 이거 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만 아는 놈들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읽어본들. 우리는 삼국지를 읽으면서 이런 거를 본다. 이게 벌써 스케일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결국은 힐랍 철학에서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이 실체, 이 우리 철학적으로는 서브스턴스라, 이게 서브니까 밑에 있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서브스턴스라고 하는 이 실체와 현상, 이게 지금 이미 플라톤에 의해서 상당히 명료하게 나뉘어졌다는 거죠. 이게 이제 관념이 되고 그게 이데아가 되는 거죠. 이데아가 되고 이데아.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인텔리전스가 되는 거고, 인텔리전스가 되는 거고, 비감각적인, 소위 말해서 사유의 세계가 되는 거죠. 사유의 세계, 사유의 세계가 되는 건데, 이제 페노메나라는 거는 이 관념이 아닌 이제 이게 현실,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건 시공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거죠. 시공 속에 있는 사물. 그러니까 이데아가 아닌 이거는 아주 사물이죠. 생이란 말이야. 사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텔리전스가 아닌 이거는 사실은 그, 센세이션, 감각의 대상인 거죠. 우리가 감각의. 오관을 통해서 보고 느끼는 우리가 그런 센시블한 세계란 말이에요. 센세이션한 거고, 이것은 사유가 아닌 감각.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 실체라고 하는 건 사유되는 것이고 이거는 감각되는 것이죠. 감각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코스모스 노에토스고 감각된 것은 이제 코스모스 호라토스가 되는 거죠. 호라토스. 코스모스 호라토스. 막 이런 것이 이미 플라톤에서 계속 제가 이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플라토닉 듀얼리즘이란 말이죠. 이게 플라토닉 우리가 듀얼리즘. 이거 아무리 뭐 변명을 해도 변명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박종현 선생이 아무리 이거 이렇게 나이브한 듀얼리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들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이 틀은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쉽게 하면 이 기독교로 내려오면은 이게 이제 천당이고 이게 이제 정당이고 이게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 세계가 여기가 해분이 되는 거고 이 세계가 이게 코스모스가 되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의 세계고 이게 말씀. 요한복음에서는 말씀. 이게 말씀이 있어요. 로고스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로고스의 세계가 되고 이거는 코스모스의 세계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일로 내려왔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플라톤에게 있어서도 이
양자의 세계는 어떠한 방식으로 커넥션이 있었단 말이야. 단절적이면서도 커넥션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동굴의 비유에서도 바깥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데아적인 거를 보고 또 다시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고 그 플라톤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이데아론에 있어서 이 분유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분유. 그러니까 얼마나 현상적인 사물들은 이 이데아에 참여를 하느냐. 근데 결국 플라톤은 이 관념의 이데아적인 세계를 이게 이제 기하학적인 세계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아주 독자적으로 이 사람은 이거야말로 이게 존재다, 비잉이다. 파르메니데스가 말하는 존재고, 이것은 불변의 영원한 것이다. 막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게 기하학적인 세계다. 그러니까 기하학을 하는 어떻게 되세요? 우리의 기하학을 할 수 있는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수학적인 이성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이런 그 실체의 거의 그 본래적 모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성, 사유 이런 것들이 기하학적인 이성, 이데아. 그러니까 이데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이데아적인 거야말로 존재다. 이게 존재다. 이게 존재다. 어때는 이거는 존재가 아닌 거죠. 이건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건 그 사람들 말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러셀의 디스크립션 이론에 가면 이게 웃기는 말이라는 거지. 존재 비존재라는 말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다 이 그라마의 에러들이다. 그건 이제 다른 얘기고, 그러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사람이 생물학자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피지시언이고 의사고, 그래서 현 사물에 대한 관심이 아주 강력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를, 이 실체를 현상과 분리할 수 없다. 분리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 뭐냐면, 모든 사물 속에는, 모든 사물은 폼과 매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뭐라 하면 형상이라고 그러고, 이거 매터를, 이거 뭐라고 그래요? 진료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Form and matter. 그러니까 우리 철학에서 말하는 폼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에서 말하고 하는 폼이라는 건 뭐예요? 사물의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쉐이프가 아니라고. 이 폼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하학적인 관념적으로 파악되는 폼이지. 폼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물은 순수 진료라는 건 없다는 거지. 사물은 순수 진료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고, 진료의 형상이 가해질 적에 사물이 된다. 그래서 사물이 형상이 없는 진료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형상을 갖다가 에이도스라고, 이게 이데아나 마찬가지죠. 에이도스고, 이 진료라는 걸 휠레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휠레라고. 에이도스 앤 휠레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백목 가루를 뭉쳐서 만든 건데, 백목 가루는 진료잖아, 이게. 근데 이거를 여기 쓰게 하기 위해서 단단하게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여기에 폼이 가해졌단 말이에요. 폼. 형상이 가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복잡한 게 뭐냐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 있어 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이 존재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유명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천주시리에서 말하는 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모든 사물은 진료인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개소리란 말이에요. 이게 거기에 나오면 그 천주시리 보면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을 말하는데 진료인이 있고 동력인이 있고 뭐죠? 형상인이 있고, 그러니까 이 진료는 material cause라고 그래요. 진료인이 있고, 동력인은 뭐 efficient cause, 형상인은 form이 있는 거죠. formal cause. 그리고 목적인이라. 목적인. 이거는 final cause. final cause예요. 이 네 가지, 모든 사물에는 이 네 가지 원인이 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의 아주 가장 근본적인 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하나 만들려면 이거 백목가루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백목가루하고 뭐 이걸 붙이는 풀 같은 게, 그럼 이거를 뭐야? 진료가 있겠지. 그 공장에 가면 거기 메터리얼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꽉 누르는 건 뭐 사람이 누르던 기계든 동력이 들어가야 되는, 이걸 움직여서. 목수가 책상을 맨다 그러면 나무라는 진료가 있고, 이 책상 형태로 만들어야겠다. 그 머릿속에 설계도가 있는 게 이게 뭐야? 형상인이죠. 그 목수에. 그리고 목수가 못질을 하고 대패질을 하고 짜 맞추는 건 뭐예요? 그 에너지. 거기 들어가는 에너지가 동력인이지. efficient course란 말이야, 그거는. 그 제일 나중에 이제 만들어 놓고 나서 뭐 어떻게 돼? 그거는 그 앉아서 편하게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 나는 이 책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사실 뭐 동력인이라든가 이게 4인설인데 결국은 이 진료와 형상이라는 말로 이제 이게 압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하고 분리가 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형상이라고 하는 포멀 코스에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를 뭐 또다시 만들어서 이거를 또다시 뭐 여러 개 해서 또다시 이걸 조합해서 무슨 백목을 가지고 뭐 미술 오브제 작품을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모마에 팔아먹었다. 그 사람을 즐겁게, 여기 쓰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한 이제 그 새로운 목적을 만드는 거죠. 누군가가 왜 변기를 갖다가 딱 소변 그거 유명한 거잖아요. 그 뒤집어 가지고 새로운 현대 미술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는 뭐냐면은 이 사람은 이 진료라는 것이 이것을 진료 쪽으로 순수 진료 쪽으로 갈수록에 이것이 포텐시얼리티라고 한다면 이런 걸 포텐시얼리티라고 한단 말이에요. 포텐시얼리티. 그러면 형상이라는 건 뭐야? 이게 형상으로서 실현되는 거 아니에요? 형상이 부여됨으로써 실현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액추얼리티란 말이야. 액추얼리티. 그러니까 포텐시얼리티와 이게 아마 듀나미스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뭐 그러고 이것이 에네르게이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포텐셜리티와 액츄얼리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이게 이런 형태로 형상이 가해졌을 때 이 플라스틱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현실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태가 될수록 목적인이 이제 등급이 높아지는 거예요. 목적인이라는 게 등급이 높아지는 거예요. 오줌 넣는 걸로 했다가 이거를 거꾸로 해가지고 모마에 걸리는 예술작품이 됐다. 목적이 높아졌지, 고매해졌지. 근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인설에 의해서 모든 게 설명되다 보면은 결국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계라는 것은 모든 사물은 그 사물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어떠한 형상을 구현하기 위한 잠재태로만 있는 거예요. 에? 그렇잖아, 모든 게. 또 그럴듯하잖아. 저 나무는 저 나무로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 저게 또 잘려서 고목이 되면 이러이러한. 개수나무도 느티나무도 이렇게 해서 또 잘라지고 어떻게 된다. 모든 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소위 말해서 이 세계가 목적론적인 텔레올로지칼 하게 되는 거고, 텔레올로지칼 하게 되는 거고, 모든 게 목적론적인 세계가 되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옵티미스틱한 세계가 되는 것이고, 낙관론적인 세계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진보론적 세계가 되는 것이고, 진화론적 세계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네? 항상 모든 사물은 항상 더 나은 형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있다. 그러니까 형상이 많아질수록 뭐죠? 형상인이 비율적으로 많아질수록 더 고매한 거지. 더 많은 목적을, 더 높은 이상을 구현하는 것이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목적인과 이 형상인이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 형이상학적인 세계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에 우리가 이거를 잘 우리가 분석해 들어가면은 궁극적으로 제일 꼭대기에는 뭐가 있겠어? 이 하이어라키, 가치론적인 하이어라키가 내가 전번에 맥도날드 2개를 이렇게 꽉 뭉쳐 쫙 아코디언처럼 늘려놓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은 제일 밑바닥에 있는 거는 뭐야, 이게? 순수 가능태란 말이에요. 이거는 순수 가능태인데 이거는 순수 가능태니까 이것은 사실은 matter without form이죠. 형상이 없는 진료. formless matter야. 형상이 없는 진료고 여기 올라가면 뭐야 이게? matterless form이지. form without matter란 말이야. 그렇잖아? 진료 없는 형상이 될 거 아니야.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거는 최하의 가치론적으로 최하위 거고 이거 최상이지. 이 진료 없는 matterless form을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이게 가시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가시라는 것은 완전한 실현태지. 모든 것이 실현된 거지.
알겠어? 목적인의 최고 봉이니까 모든 형상이 다 구현된 세계야. 신의 사유는 사유를 사유한다. 매터가 없으니까. 신은 자기만을 사유한다. 그 매터의 세계로 내려갈 수가 없지.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 이 아리스토텔레스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오묘하다고, 이 구라가. 근데 이게 사실은 천하의 유치한, 이런 유치한 얘기가 어디냔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조, 예를 들면 그런 것도 그렇죠. 야구에서 뭐, 예를 들면, 또 야구장이면 야구장에 뭐겠어요? 뭐, 진료가 있겠지. 사람도 있겠고, 뭣도 있고. 그렇지만 또 막 뛰는 새끼들은 이제 동력인이 있겠고, 그것도 그 룰에 돌아가고 있는 건 어떠한 룰이 있으면 형상일 거 아니야. 그게 있어야 게임이 성립될 거 아니야. 그 룰이라는 게 그 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최고의 목적인이라는 건 어쩌면 거기 앉아서 그걸 관조하고 바라보고 실제로 그 자식들 왜 뛰냐 그 밑바닥에서 자식들 그 힘들게 왜 뛰냐 그 옛날에도 우리 양반들이 뭐 그 테니스를 치니까 뭐 하인들을 시켜서 치지 왜 그래. 근데 그런 게 그 모든 문명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말한 이 이론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몸에 있어서 이 막 술을 먹고 싶고 그냥 조식 꼴리고 뭐 이런 것들은 이게 진료인에 속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에? 몸에서. 그렇잖아? 진료인의 아주 저차원적인 그냥 밑바닥에 그렇게 해다가 아주 최고의 목적인의 형상인으로 올라가면 형상인 구현이 많이 된 것이 이게 소위 인간의 영혼이라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과 이 사람의 윤리학이라든가 이런 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라는 건 뭐죠? 그래서 영혼에서 soul이라는 말하고 이 영어로 말하면 이 mind라는 거는 이 사람이 나눠 쓴다고 또 여기에서. 이게 마인드라고 하는 거, 영혼에 대해서, 영혼은 어느 정도 육체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 근데 마인드라는 것은 이거는 기하학을 할 수 있고 수학을 하는 이거는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보편적인 명제를 말한다는 거니까 보편적인 법칙과 원리만 있고 여기는 오차가 없는 세계다 이거야. 그러니까 마인드는 이거는 육체를 떠나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건 신이다 이거지. 아까 이걸로 얘기하면은 그렇잖아. 최고의 마인드라고 하는 건 육체하고 관련이 없는 거야 이미. 거의 매터레스 폼이 되는 거야. 매터레스 폼. 그러니까 수학자들은 매터레스 폼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다 이게야.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고귀한 영혼의 소유자들이다 이거지. 응?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러한 세계에 가는 사람들일수록 원리적이고 모순이 없고 관조적이고 관념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관조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뭐예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인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뭐야? 플라토닉 이원론을 거부하는 생물학주의라고 한다면 인간 존재 내에서 이러한 매터레스 폼이라는 걸 인정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결국 인정한단 말이야. 이게 신의 세계라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에 있어서 이성적 사유라는 건 뭐야? 신적인 사유를 구현하는 것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산다는 것은 그건 뭐야? 인간이 신적으로 산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형이상학적 체계와 이 사람의 윤리학적 체계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지, 이 체계가. 그럼 이거는 마테오 리치가 그 주작의 리기로는 틀렸다. 이 목적론이 빠졌다 이거지. 목적론이 빠지고 하나님의 설계가 있고 이거는 어떻게 사물이 사물 자체로 존재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조물주의 오묘한 섭리를 너희들은 주작이 이거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면서 까는 거거든.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가지고 주자를 까는 게 천주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동양인들의 감각에서 전 세계가 과연 그러한 목적론적으로 서열화될 수 있는가? 이게 우선 문제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게 뭐냐면 이 동력연을 가지고 얘기할 적에도 가시라는 걸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뭐예요? 가시라는 게. unmoved? 무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보. 자기는 움직이지 않아. 피동이 안 돼. 무브드니까 불피동해. 불피동이지. 문자 그대로 하면 이런 거지. 불피동의 사동자. 무보니까 남을 자기는 무엇에 의해서 뭐야?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이 세계를 움직이는 자. 그 사실 언무브드 무보라는 사상이 사실은 기독교 신학의 전부예요. 중세 기독교 신학의 토마스 아퀴나스 철학이라는 게 결국 이거 하나거든.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신다. 그러나 모든 세계를 움직인다. 그거에 해당되는 그 비유로 소홍열 선생이 난 신학대학에서 강의할 때 말씀하신 게 아주 이상적인 기하학적으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는 팽이가 있다면 그 팽이의 축이 언무브드 무보일 것이다. 그렇잖아? 그 완전한 축은 안 움직이지. 거기 점에 들어간 건 움직임이 없겠죠. 그러나 주변은 다 그걸로 인해서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론적으로 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게 이게 이렇게 해서 팽이가 이렇게 해서 이상적으로 이 축이 이론적으로는 되지만 이게 돌아간다는 이거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시공의 현실태잖아. 메터인데 진료인데 헛얘기죠 사실. 이 팽이 축과 이것이 돌아가고 있는 세계가 하나로 접합될 수가 없는 거지. 거긴 벌써 사고의 단절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유치한 건데 아무도 서양철학 강의하면서 언무브드 무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도 이거 비판을 하는 놈 없단 말이야. 그냥 왜? 아리스토텔레스 형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권위는 막강한 거죠. 2000년을 서구 사상을 지배했으니까. 그러니까 서구인들은 모든 사유가 목적론적이라는 거지. 그게 결국은 진화론까지 온 거지. 근세 진화론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골드 같은 사람들하고 이게 논의가 되는 거고, 오늘 도킨슨 이런 사람도 얘기하는 게 진화를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다. 그 진화라는 게 그렇게 된 거지만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게 아니다라는 얘기거든. 골드도 그게 뭐 얘기 되지만 그렇게 리니어한 진화가 아니다. 우연적으로 그렇게 해서 벅벅벅벅 뛰는 거다. 이렇게 벅벅벅 그냥 뛰는 거지 뭐 쫙 이렇게 리니어하게 직선적으로 그런 생물의 진화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은 아주 결정적으로 서구인들의 사유를 지배해온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러한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것이 이제 메타피직스, 이 형이상이기도 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있어. 근데 그것은 사실은 뭐예요? 형상과 진료라는 그 두 마디로 요약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상과 진료라고 하는 문제가 결국은 보다 시스테마틱하게 설명은 했어도 결국 본체론, 존재론과 현상론이라고 하는 이 플라톤의 듀얼리즘을 한 발짝도 벗어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러니까 서양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서양 철학적으로만 사유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본체와 현상이라고 하는 이 이원론적 사유를 전제로 해서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렵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지금 자기 환경에 던져져 있고, 그 여기서 지금 대가리 속이든지 뭐 몸에서든 막 사유가 일어나고 있다면은 이 사유가 몸과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고, 수학자라고 그 새끼가 무슨 신이겠어요? 이성적인 그런 사유를 드라이한 생각을 좀 잘하는 놈들이지, 계산이 좀 빠른 놈들인데, 지금은 아무리 빨라봐야 뭐 계산기만도 못한 새끼들인데 뭐 그 아무 소용 없지. 근데 문제는 소위 말해서 이 이원론적인 세계를 우리는 현상과 본체라는 말 자체를 해소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현상, 우리 인간 존재에게 주어진 것은 사실은 현상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든지. 그런데 이 현상을 파악하는, 그 인간의 그 현상을 파악하는 거기 속에 그 본체론적인 사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밀착시켜서 복잡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본체라는 것이 존재는 아니다는 거지. 이것이. 현상이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를 바라보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지. 방식일 뿐이고, 그리고 이 현상이라는 거는 현상 자체에 의해서 굴러가는 거지, 그 현상을 지배하는 목적론적인 체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 휠레에 대해서 에이도스의 우위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가치론적으로 인정될 수가 없다. 왜? 에이도스 자체가 휠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기와 리의 문제 똑같은 거예요. 주장에서 똑같은 거예요. 리가 독자적으로 존재해서 기를 끌고 간다고 하면은 이게 플라토니즘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기가 생성되어가는 방식이 그 기의 어떠한 패턴이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리일 뿐이다. 이러면 주기론이 되는 것이고, 이건 현상론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건 서양 철학이나 동양 철학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무 다른 게 없는 개소리들이라고. 그런데 이 기의 문제도 뭐예요? 우리 동양 철학에는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송대나 송나라 때나 생겨난 새로운 개념.
이 성대 세계는 뭘? 이건 불교를 통해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불교라는 건 뭐냐?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불교적인 사유라는 것은 이미 저쪽의 히랍적 사유하고 그 맥을 같이 하는 산스크리트 언어 체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이 동서 철학이라는 게 이게 알고 보면 이게 무서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요체가 결국은 이 form and matter, 형상과 진료의 이러한 목적론적인 그 하이어라키, 하나의 그 위계질서, 목적론적 위계질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목적론적 위계질서라는 건 결국은 뭐야? 가스를 전제로 해야 되는 거란 말이지. 그렇게 되면 가시라는 거는 뭐야? 그게 존재론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존재론에 또 다시 허구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서양 철학은 결국은 뭐냐? 헤라크레이토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파르메니데스만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은 파르메니데스의 존재론을 가지고 결국은 그 우위에서 헤라크레이토스를 얘기하기 때문에 진정한 헤라크레이토스는 드러날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2, 3천 년 동안 헤라크레이토스는 살아 숨쉬지 못했다. 파르메니데스의 존재론에 묵살되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정확하다.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말 철학사가 좆도 아니다 그것이. 평생을 공부해본 이 노철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지금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반철학을 얘기해야 된다. 어떻게 이 철학적 사유에서 우리가 벗어나느냐. 철학적 사유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진정한 철학적 사유다. 이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